K-팝의 뿌리가 우리 학교에 있다. 미국 명문대가 BTS에게 꺼낸 청구서. 미국 흑인 대학생들이 혹시 6월 12일과 13일에 부산 BTS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난 3월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티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미국 흑인 명문대 캠퍼스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죠. 당시 흑인 학생들은 들고 일어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K-팝의 뿌리는 우리 흑인 대학에 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대학에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또한 K-팝 3대 기획사의 창업자들이 전부 그곳 흑인 클럽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조선특파원이 그 대학과의 130년 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이면 K-팝이 왜 세계팝 음악의 대세가 됐는지 그 내력을 쉽게 납득하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이럴 수가. 미 흑인 대학생들의 분노. 조선특파원입니다. 2026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BTS가 새 앨범 아리랑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단순히 열광만은 아니었거든요.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 캠퍼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대학교를 아십니까? 1867년에 설립된 역사적인 미국의 흑인 명문 대학교입니다. 공식 이름은 HBCU, 즉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역사가 설립한 흑인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1865년 12월 18일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발효로 흑인 노예제가 공식 폐지된 직후 교육받을 권리조차 없었던 흑인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모교로도 유명하죠. 이 하워드 대학교가 BTS 영상 하나에 들썩인 겁니다. 왜냐고요? BTS의 아리랑 티저 영상에 하워드 대학 인물들이 잘못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896년에 하워드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TS가 공들여 만든 이 애니메이션, 영상 속 하워드 캠퍼스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백인으로 묘사됐거든요. 지금도 흑인들이 주류지만 설립 초기는 100% 흑인들이었죠. 흑인 학생들은 뒤편 구석에 아주 보일까 말까였습니다. 그 순간 하워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하워드 대학의 언론사인 학보 더 힐탑. 이 학보사는 1924년에 설립됐는데요. 공동 창간인 중 한 명이 바로 흑인 르네상스의 대표 작가 조란 닐 허스턴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보사죠. 분노한 학보사 기자들이 즉각 캠퍼스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 중에 라이나 맥닐이라는 졸업생의 말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맥닐은 하워드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2025년에 졸업했는데요. 재학 중에는 하워드 K-팝 댄스팀 1OAK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을 정도로 열성적인 K-팝 팬이었습니다. 그 맥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BTS 팬이기 전에 흑인 여성이다. 하워드는 당시 유색인종 차별을 뚫고 한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학교였다. 따라서 BTS의 티저 영상, 그 역사적인 순간에 흑인이 등장하지 못한 건 상처다. 또 다른 학생 모르간 스탬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업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문화의 역사를 가져다 쓰면서 정작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반응이 단순한 분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맥닐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BTS가 우리 학교의 역사를 조명해줬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다. 다행히 분노와 자부심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훨씬 더 큰 움직임으로 번졌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아리랑의 역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현재 영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하워드 대학의 K-팝 댄스팀 One of a Kind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내 잡지 The DX는 이들이 흑인 대학 최초의 K-팝 댄스팀으로 하워드 K-컬처 클럽 회원들이 창의성,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창단했다고 소개합니다. 활발한 활동 때문인지 창단 이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며 2023년과 2024년 워싱턴 DC 한국문화센터 주최 K-팝 댄스 및 노래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들의 사명은 하워드 대학교 학생들이 K-팝 안무를 완벽하게 익히도록 돕고 그들에게 건강의 중요성과 삶의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이는 춤은 13인조 다국적 보이그룹 세븐틴의 핫 안무입니다. 흑인 대학 우리가 아리랑을 지켰다. 분노한 하워드 학생들이 아리랑의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 곳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었습니다. BTS 영상에 등장하는 왁스 실린더, 저 낡은 원통형 기계에 도대체 어떤 아리랑이 담겨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앨리스 플래처 한국 실린더 녹음 컬렉션, 공식 분류번호 AFC1948, 079, 1896년 7월 24일 녹음. 이걸 보는 순간 조선특파원도 하워드 학생들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896년이면 어떤 시절입니까?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 승리로 막 끝나고 그 여세로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던 그 시절입니다. 조선특파원의 증조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쯤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때 조선 청년들이 바다를 건넌 겁니다. 1896년 조선의 젊은이 7명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고종 황제 시절 조선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려 해도 들어갈 학교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북부의 네로라 하는 대학들은 유색인종 학생은 사실상 받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조건 없이 문을 열어준 곳이 하워드 대학교였습니다. 흑인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갈 곳 없는 조선 청년들을 품어준 겁니다. 그것은 같은 유색인종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해 5월 8일 워싱턴 포스트가 이들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하워드의 7 한국인이 교육받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 모두 명문가의 자제들이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벌어진 하워드 캠퍼스 행사에서 이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하워드 학생들이 압도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민족학자 앨리스 플래처가 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발명한 왁스 실린더에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부탁했죠. 1896년 7월 24일 안정식, 이희철, 손롱 이 3명의 조선 청년이 낯선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의 아리랑 녹음이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땅에서 흑인들의 안내에 따른 세계 최초의 한국 노래 육성 녹음이기도 했습니다. 녹음 제목은 러브송 알라랑. 이 왁스 실린더는 지금도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워드 학생들이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캠퍼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의 아리랑을 지켰다. K-팝의 씨앗이 바로 우리 학교 마당에서 뿌려진 거다. 이 자부심이 학생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움직임이 하워드 대학교 공식 매거진 더 디글을 움직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BTS 이전 하워드 대학교가 어떻게 한국 문화를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흑인 문화가 어떻게 K-팝에 영향을 미쳤는가? 학생들이 먼저 나섰고 학교가 따라온 겁니다. 흑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찾은 K-팝의 계보. 하워드 학생들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6년 아리랑 녹음이 K-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계보를 학생들이 직접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추적의 출발점이 된 것이 하이브 의장 방시혁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블랙 뮤직 이즈 더 베이스. 흑인 음악이 베이스다. 하우스, 어반, PBR&B 등 어떤 장르를 하더라도 그게 흑인 음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우상 BTS를 조직한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K-팝은 흑인 음악을 어디서 어떻게 흡수한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서울 이태원의 문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태원을 아시죠? 미군 기지 옆에 있던 그 동네 말이죠. 조선특파원이 대학을 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 학교 선후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태원 미국 클럽 문화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거기서 K-팝의 원형이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미가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나이트 클럽은 미군 주둔지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 클럽에 드나들던 흑인 미군 병사들이 틀던 음악이 당시 막 황금기를 맞이하던 미국 힙합이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그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수원대학교 마이클 허트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클럽에 가면 한국 젊은이들이 흑인 병사들에게 달라붙어서 힙합 댄스를 따라 배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그 클럽을 드나들던 이들 중에 나중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양현석이 있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이 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K-팝 3대 기획사의 창업자들이 전부 그 이태원 클럽 문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굳이 미국 유학을 안 가도 될 만큼 미 8군 무대와 미국 클럽이 팝의 정보원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1992년에 펼쳐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들이 TV에 나와서 힙합 댄스를 선보이는 순간 한국의 젊은 세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K-팝 1세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워드 학생들은 이 계보를 추적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흑인 음악이 K-팝의 베이스라면 그 흑인 음악과 한국 문화가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 물론 1896년 하워드와 1990년대 이태원이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워드 학생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흑인 문화와 한국 문화의 교차는 130년 전 우리 학교에서 이미 시작됐다. K-팝의 DNA가 우리 학교 마당에서 형성된 거다. 이 주장을 학생들이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러자 교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더 디그에 실린 기사에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의 핵심 요소 상당수는 흑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힙합, R&B, 재즈가 그렇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랩, 브레이크 댄싱 등의 요소를 끊임없이 수용해왔습니다. BTS가 하워드를 포함시킨 것은 상징적이고 의도적입니다. 하워드를 통해 그들은 한국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대학 사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섰고 교수들이 그 뒤에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하워드가 영수증을 꺼내든 이유.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워드 대학교가 왜 이 논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걸까요? 단순히 BTS 아리랑 티저 영상에 나타난 역사, 왜곡에 분개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학이 어떤 문화의 뿌리를 주장하려면 그 문화가 충분히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K-팝이 아직 동아시아 지역 음악에 불과했다면 하워드 학생들이 굳이 우리가 뿌리다라고 나설 이유가 없었겠죠. 블랙 엔터프라이즈가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역설입니다. BTS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음악에 흑인 음악에 영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BTS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팝그룹이 됐을 때 하워드가 나선 겁니다. 그 음악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뿌리를 주장하고 싶을 만큼 K-팝이 커진 겁니다. 세계 팝 음악의 주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96년 7월 24일 워싱턴 DC에서 3명의 조선 청년이 왁스 실린더에 불어넣은 아리랑 한 소절에 닿습니다. 차별받던 흑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갈 곳 없던 조선 청년들이 부른 노래가 130년 후 BTS의 앨범 제목이 되고 세계 최대 K-팝 월드 투어의 이름이 됐습니다. 조선 특파원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받은 자들끼리 나눈 연대가 130년을 건너 세계 음악의 역사가 된 겁니다. 하워드 학생들이 영수증을 꺼낸 건 그 역사가 이제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으니 그 영수증에 이자를 붙여 음악적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조선특파원이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증거는 차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흑인 명문대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문화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 그게 진짜 증거였습니다. 130년 전 하워드 마당에서 울린 아리랑이 오늘의 BTS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문화는 언제나 그렇게 멀리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은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선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